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여수산단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로 인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산단에서는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는데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이유는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여수산단의 안전 문제를 진단해보고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 김희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한익 정책국장입니다. 조한익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한익 국장님, 네. 먼저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여수산단의 화재 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죠. 지난 30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에서 그 화재 사고가 나서 전국적인 이 방송과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 하나만 난 것이 아니고 불과 일주일 전인 5월 22일에도 그 유독가스 누출로 인해서 이 하청업체 노동자 11분이 여천 전남병원과 전남대 병원까지 구급자로 긴급 후송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5월 22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합동조사가 있었고요.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 이 정부기관에서 특별 감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30일 화재 사고 이후에는 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합동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이 사고 회사에 명령을 했는데요. 만약 이런 조치가 그 첫 번째 이 가스 누출 사고 때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김희곤 교수님. 그 한 업체에서 일주일 만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개의 사고가 뭐 유사한 점이 많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30일 그 사고는 실제적으로 이제 폴리에틸렌 공정, 이 공정은 그 고압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이제 일정 다운스트림에 의해서 보통 이제 온도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 시스템이 이제 실제 220kg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안전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고 그 부분이 이제 외부로 이렇게 폴리에틸렌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발생된 자일한 부분은 실제 이제 수리 기간 중에 135도 정도의 자일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호스가 파열되면서 외부로 누출되고 거기에 이제 실제 작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공정상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의원님. 여수산단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고는 뭐 안전 불감증을 넘어서 사고 불감증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근로자나 우리 여수 시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내 가족이나 내 지인, 친지들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사고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잘 아는 대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70년대 이후부터 지금 여수 국가산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 발생 건수가 321건에 사망 사고 133건, 부상자 245명, 또 재산 피해는 1,6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또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한익 국장님, 네. 그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건수로 따져보면 여수산단에서 매년 평균 한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꼴인데 그동안의 사고 규모와 유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단입니다. 그 석유화학공단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고 가장 위험한 그 사고가 이번 하나케미칼 사고와 같은 누출 화재 폭발 사고인데요. 지난 80년대 이후에 그 사망자만 3명 이상 있었던 이런 가스 누출 폭발로 인한 이런 사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1년 이 대림산업의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1989년 LG화학 폭발 사고로 16명이 사망을 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도 94년 한화 화인케미칼에서 독가스 누출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2000년도에 동성 하이캠 폭발 사고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1년 롯데케미칼 화재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했고요. 2013년 대림산업 폭발 사고에서도 6분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수 산단의 이 누출 화재 폭발 이런 사고는 지금 여수 산단을 두고 있는 여수 시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희공 교수님, 이런 대형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자리에서 초대받기 전에 20년, 30년간의 산단에 특히 석유화학 산단의 사고 사례를 좀 한번 봤어요.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끼는 부분들은 산단의 안전 문제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 부단한 안전 관련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3가지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그다음에 관련 관리 기술들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나름대로 정립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가 나는 것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시설 개선과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데 그게 좀 미흡했다 그 말씀이죠. 네. 전창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67년 이후부터 지금 여수 산단이 가동되고 있는데 5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작업자들이 좀 부지에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하도급,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에게 많은 작업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리 감독 기관들의 좀 감독이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기업이 좀 법을 지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것에 좀 기인하지 않는가. 대림산업 폭발 사건을 예로 들면 사고가 난 직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안전보건법을 대림산업의 경우에 1,002건이나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한 기업에서 법을 1,002건이나 위반한 사례를 적발을 했고요. 예를 하나 들면 하청업체 안전관리비를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동기부여를 해준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어쨌든 사고는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보면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사고가 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경영주나 또 관리 감독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의 경우에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공장장의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하청업체 현장 수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림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관계자 3명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청업체 유한기술 직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6명이 했고 11명이나 중경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형을 산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고, 더 가관인 것은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불과 3천만 원씩에 불과한 벌금을 떼는 것, 이게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 국장님, 네. 환경단체에서 보는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그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이 안전 불감증에 더해서 그 정부기관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부기관이 그 형식적인 관리 감독을 하니까 사고 기업은 이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고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이 사고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그 적으면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사고 불감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어지간하면 구속조차 되지 않는 이 솜방망이 처벌도 이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부 통계를 보면 화학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노후 설비에 의한 그 사고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그 산단의 기업들의 시설 투자하고 주변 환경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조 국장님? 그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 투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이 여수산단에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이 투자할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이 안전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돈이 되는 이 공장의 이 신증설에만 돈을 쓰려하고 있고, 더 급하고 중요한 이런 안전 환경에 대한 투자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김효근 교수님, 그 신증설 투자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안전 환경 투자에는 좀 미흡하다, 인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관점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산단의 주요 설비, 특히 중요 설비는 관련 기관의 관리 기준에 나름 법 규정에 의해서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기업은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새로운 투자 부분들, 물론 이제 큰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부분도 실은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점을 좀 가지고 실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노후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이제 인프라성의 지하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산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관련된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쪽 설비 진단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희권 교수님, 그 여수산단의 그 업체들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저는 지금 여수산단의 안전 관리는 산업 안전에 관련된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산업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실에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건설,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 손상과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근로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여수산단의 안전 문제는 시공간적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이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든지 다른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실은 산단의 재단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기존의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 문제를 계속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차원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조한익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이 핵발전소 다음으로 그 위험한 그러한 그 큰 이런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 설계 수명이 30년이고 지금 고리 1호기가 다음 주 6월 18일 날 수명 연장 10년을 더해서 이 40년 만에 그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재인 새 정부 들어서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 없이 30년을 가동을 하면 마치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이 50년이 다 되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간 공장들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 화학 공장들의 이런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 그 김희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뭐 시설을 개선을 하고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 공장에 대해서는 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공장을 폐쇄하고 더 부가가치가 있고 더 안전한 이런 공장을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고는 예고가 없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생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는데요. 그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 시스템은 없겠습니까, 전 의원님? 뭐 예방 시스템이야 그 각 공장이나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각 공장에서는 다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서도 산업 안전 분야의 공정 안전 보고서라든지 고압가스 분야의 안전성 향상 계획, 또 여수시도 각종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 안전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고 재난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실제 훈련과 재난 대비 응급 처치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근로자의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서 안전보건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안전 점검의 날 시범 행사도 하고 대정비 사업장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고 있죠. 네. 그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뭐 노동부, 환경부, 자치단체 협력이 또 필요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은데요. 현재 각각의 역할과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 조한익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노동부, 환경부, 자치단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관들이 각자 그 역할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또 협력도 거의 그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 기관들만 해도 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노동부 소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이 유출이 되면 환경부. 그리고 이제 일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발생하면은 또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게 자기 담당이냐 아니냐, 자기 소관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실정인데 사실 이 환경과 안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가면은 정부기관에서는 안전 문제라고 보고 안전 사고라고 보고 이 공장 담벼락을 이제 넘어가면 환경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공장 담벼락이야 사람이 만든 것이지 대기오염 물질이나 수질오염 물질은 담벼락을 경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안전, 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로 그 자치단체와 사업장 환경부가 협력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기 협력보다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좀 급급하다는 그런 얘기 말씀 같은데, 예. 그 김희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산단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각각 담당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 그러면 그 사고 자체가 시설이나 또는 관리자의 부주의 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한 솔루션을 얻는다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 물질, 환경 또는 체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접근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관리 기준들은 그 전에 있었던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안전 기준이라든지 또는 설비 진단 기술이라든지 관련 교육 고도화가 추진되면서 실제 안전진단 관련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질 때 실제적으로 안전을 향한 한 걸음 발전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창권 의원님. 예, 그 여러 각 부처에 그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2012년도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화학진환 합동방지센터라는 이런 기관을 전국의 6개 자치단체 시흥, 익산, 서산, 여수, 울산, 구미 이렇게 해서 6군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2014년 1월 달부터 화학진환 합동방지센터를 지금 주삼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명 정도 인원으로 정부의 환경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 여수시, 전라남도, 가스안전공사 등 해서 여러 각 부처의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어떤 그런 지휘 체계가 갖춰진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기관이 좀 단점을 좀 보완하고 그 기구를 좀 확대 개편한다면 좀 그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조한익 부장님, 네.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형식적인 점검이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한 석유화학 공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해당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에서 이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그 인력도 좀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이 정밀 진단을 실시를 하고 이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즉시 그 개선해야 하는 이런 그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이 정부 기관에서도 지금 점검이 현장보다는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그 확인을 하고 이 확인된 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 위험한 이 시설이 발견이 되면 지금은 공장을 이 가동을 중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기관에서는 이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 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개선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안전하게 공장을 가동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희공 교수님. 네. 아까 여수산단의 안전점검 말씀하다가 다른 문제로 넘어갔는데 실제로 여수산단의 안전점검 설비나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고가 나게 되면 재산적, 인명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들이 일단 잔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제 공정들이 하나의 일괄적인 기계가 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정도라든지 또는 시설의 아까 신뢰도의 문제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사고 사례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대한 대방책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될 때 안전에 대한 증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선단에서는 어쨌든 뭐 원인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근데 그것을 갖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역시 돈의 문제가 아닌가. 안전에 보건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최고의 목표가 이윤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안전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다 보면 사고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 사고 원인 중에 그 작업장의 노후화도 있겠지만은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거나 다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하청업체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여수에서 낳고 자라신 분들이 많아서 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분들이 이 작업 현장에 들어갈 때 이 안전 교육이 필수이기는 하지만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물질이 다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청인 대기업에서는 이 공장을 빨리 짓고 빨리 가동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이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건설업체 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원청인 대기업 그 수준의 이 대우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희건 교수님, 하청 노동자들의 그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실은 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부주의가 실제 많은 그 사고의 퍼센트를 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교육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습관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 체계가 우리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체험식의 안전교육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작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아까 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습관적인 교육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지역 환경청에서는 산단 화학물질 관련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여름엔 기온 상승으로 사고 위험이 더 높은가요? 어떻게? 여름이니까 한다라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부주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집중력이 부족해지죠. 근로자들이나 운전자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환경에 대한 팽창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변형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누출 사고가 중심인 화학 소재 부분들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여수시에서는 그 산단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 의원님 이 내용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작년 2016년 10월 21일 날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4조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요. 제5조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12조를 보면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 규정이 나왔고요. 또 제15조에 보면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그 지역 사회가 안전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 권리를 제정한 그런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조례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못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 7조의 이 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5월 30일부터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이 작년 10월 달에 됐지만 그 시행은 지난달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한익 국장님. 네. 그 화학물질 사고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근로자의 주민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여수산단의 안전관리나 화학물질 환경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네.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환경, 안전,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라남도나 여수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이양 또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통합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직은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이나 위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적극적인 의지와 이 실천을 보여줘야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단순히 일만 넘겨줘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그 인력과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이 지방자치단체로 이 환경안전보건 통합 관리를 그 이양 또는 위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이라든지 관련된 기반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 부분만 이임해라라고 하면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서 나름대로 재원이라든지 인적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실제적으로 가장 접근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대책과 또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수산단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그 김유건 교수님. 네, 여수산단은 광양멍건 지역민으로서는 실은 먹거리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면서 또 양면으로나 한면으로는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안전 문제가 양면하고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들은 어떻든 두 부분이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실제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기업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이 부분들은 아까 했듯이 화학 사고의 그 영향 부분들이 시공학적으로 워낙 넓기 때문에 실제 지역민이라든지 국민적인 영향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기본안전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부의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 산단에 관련된 부분은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좀 광역적으로
실은 넓혀서 기본 국민의 안정권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전사고를 기업에만 너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전창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존의 어떤 기업의 그 패러다임이 좀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윤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게 기업들의 생리이긴 하지만 이제는 안전 없이 기업의 존립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더구나 그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여수 산단의 경우 특히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 산단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민들 여수 시민들에게 많은 기업의 정보를 이렇게 또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 국장님, 여수 산단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 덧붙여서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앞서가고 계신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이 기업과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부와 기업이 현장에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지금 모든 기업이 말로는 안전 환경이 최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헛구호지요. 헛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당장 실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여수 산단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고가 없는 게 좋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그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희공 교수님. 네, 여수 산단의 안전은 이제 그 관리 차원을 넘어서 지원 체계까지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이 그러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면서 사업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에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사고 사례에 대한 연구 시스템을 우리 지역에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 교육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안전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기업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 산단의 노후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계속되고 있는데 공정 설비는 거의가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프라 형태의 배관이라든지 공용 파이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대로 지금 고도화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번 우리가 산단 고도화 사업 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민들이 좀 도와서 정부에 투자를 유치하는 그러니까 시설 개조를 요구하는 지원을 강구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조한익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번 토론회에도 이 사고 기업과 정부 기관이 나와서 그동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시청자들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석유화학공단에서 이 가장 위험한 사고들이 누출, 화재, 폭발 이런 사고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사고는 서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법인과 이 대표자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전창권 의원님. 네. 예, 그 아까 이제 교육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수시에서 그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좀 절감을 하고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체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주 전남권에 담양 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수에서 담양까지 가기도 접근성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화학 산업에 특화된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국가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지금 238억 원 정도의 부지 면적은 6,600제곱미터. 지금 위치는 삼동지구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방과 사후 조사에 있어가지고 사업주나 아니면 일부 그 전문가 또 정부나 자치단체 그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일선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뛰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실질적인 대책과 또 조사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여수가 아름다운 여수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끔씩 이렇게 수시로 터져 나오는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수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좀 물론 안타깝지만 사고로 인해서 또 여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것 그것도 큰 문제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어쨌든 그 기업체들 입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67년에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그동안 교체와 정비가 이루어졌다 해도 40년이 넘는 시설들이 상당수입니다. 여수산단에는 유독물질을 다루는 석유화학 업체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늘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여수산단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